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16일 아침에 방송하는 건데요. 5월 15일 늦은 밤에 찍어놓은 겁니다. 내가 없다. 상대를 나쁜 놈이 아닌 후진 놈으로 만들어라. 유재민 씨가 오랜만에 후원을 하시는데요. 한 5일 만에 후원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 원씩 똑같은 날짜에 두 번, 만 원 보내시는 분, 어떨 땐 2만 원 보내시는 분, 어제는 5만 원 보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살님이에요. 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분은 고고TV가 개설 이후에 계속 내가 한 8월, 9월부터 100% 노딱 사태에서 후원금을 부탁한다, 자율구독료를 부탁한다 할 적에 꾸준히 이렇게 여유 있을 때마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유재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만에 처음에 자율구독료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없다. 상대를 나쁜 놈이 아닌 후진 놈으로 만들어라. 처음으로 통합당을 찍어볼까도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웬만하면 찍겠는데 웬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당을 안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홍준표를 향해서는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하고 직격탄을 날렸죠. 이게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5월 15일 하루 종일 진중권이가 국회의사당 오신환 주최로 가서 미래통합당 그 젊은 친구들 또는 개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중권의 말입니다. 진중권이가 이런 일가를 하고 진중권이가 미래통합당 보수에 와서 이런 강연회를 하는 것은 치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치욕이고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어떻게 보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추락을 했을까? 보수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못 차리고 수국 꼴통이었으면은 진보 야당인인 진중권이는 항상 야권에 있었어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죠. 쉽게 말해서 진보 야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모셔봐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강연을 듣는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이나 그 강건했던 보수가 이렇게 추락했을까 하는 문제죠. 저는 진중권이가 처음에 문재인을 공격하면서 유시민을 공격하면서 또는 윤석열을 편들면서 할 적에 사칭 돈벌레 쓰레기 우파 사칭 유튜버들은 진중권이 잘한다 빨다가 요새는 진중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죠. 그들은 절대 진중권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 사기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그리고 진중권이란 말이죠. 이 미학의 철학과 미학을 기초한 사회 인문적인 그 개념이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비록 고고TV가 고고TV 적이지만 그리고 또한 이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김웅이라고 있죠. 송파병에서 갑을병 송파갑의 병이죠. 송파병에서 당선된 김웅이가 인문사회학적인 유연한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하고 괜찮은 친구예요. 김웅이가. 진중권이는 말하는 게 조금 저질이지만은 저는 김웅이의 한력을 기대하는데 초선이지만은 김웅이가 김무성이한테 지금 정치 수업을 받고 있고 극우 꼴통 극우도 아니야 이것들은 극우도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이 사기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제 적의를 품기 시작했죠. 김웅이가. 그럼 이제 사기 유튜버들이 돈벌이 유튜버들이 김세연을 조지듯이 이제 김웅도 조질 겁니다. 보세요. 자, 읽어가겠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진중권의 한마디가 맞는 소리예요. 비수 같은 소리인데 왜 우리가 비수를 우리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맞이하고 이런 처참한 경우를 당하는가 하는 걸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고고TV도 요새 계속 반성하고 계획하는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통합당은 내가 없다. 통합당 안에 태극기와 보수 유튜버, 우파 그 꼴통 유튜버만 달랑 남았다.
보수와 진보의 분기점이 40대에서 50대 후반으로 올라갔다. 진보 진영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이쪽 보수 미래통합당은 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있다. 중도층은 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뻔뻔함에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통합당에는 표를 못 준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도 선거 참패가 선거 부정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 지지자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통합당 정치인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제발 참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주위의 친구들 문재인의 실정, 독선, 좌파의 비도덕, 무능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하는 말이다. 내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 그렇다고 통합당은 아니지. 통합당은 찍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한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내 친구라 그러면 후배 친구, 선배 친구, 동갑 친구 이렇게 보면은 걔네들도 민주당을 그렇게 싫어해. 근데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리고 요새도 간혹가다 통화를 해요. 제가 선거 참패 충격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이제 대충 알게 됐으니까. 나보고 그만하라 해. 유튜버. 그 수구 꼴통들 그 사람들하고는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다. 그거는 마시강 친구들이니까 그냥 미친 자 취급하고 너는 유튜버 접어라 그런다고 그래. 야 그래도 난 하는 게 낫다. 나 같은 사람 안 있어야 된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든지. 이 친구들이 이번에 다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제 말씀드렸죠. 55세와 65세는 민주화 세력이다. 50대 60대가. 이 사람들이 현재 50대가 60대로 되고 이 60대가 70대 된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다. 중도 민주냐 중도 보수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버려버렸다 하는 게 제 분석이에요. 이 진중권의 말을 보면은 진중권에도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제가 신문 발칙에서도 많이 읽어드렸고 제가 생각한 것도 많이 방송했는데 그 유사해요. 그렇다고 내가 진중 편은 아니다. 그 유사해요. 얘가 내 유튜브를 봤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걸 보수주의자들만 모른다. 한국 사회의 주류는 교체됐다. 까놓고 말하면 통합당은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는데 통합당 애들은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정보와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윤리적 의식의 현대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원인으로 코로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패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없어도 이 당은 질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었는데 이 꼴통 보수주의자들이 몰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총선 패배의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다. 전통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전통 지지층한테 투항해버린 것이다. 이 전택 지지층들이 70대, 80대, 60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태극기 부대. 탄핵은 보수층 대다수가 참여해서 가능했지만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 보수층도 뒤돌아서버리고 미래통합당을 버려버린 것이다. 어째 내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냐 중건이는. 태극기 보수 유튜버들은 보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보수 혁신에 실패해서 그들에 의존하고 여론 헤게모니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찾아다닌 거 아니야. 그거 다 떨어졌잖아. 유튜브 찾아다닌 그 정치인들 요번에 영남만 제외하고. 그들과 적절히 싸워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설득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당대표가 황교안 씨였고 이것만 딱 봐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다. 황교안 자체가 탄핵 총리고 탄핵 정권 패전 투수로 당대표 시킨 것은 탄핵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다. 대한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이다. 참 그래도 진중권이는 고고티브 여명과 달리 참 유화시켜서 순화시켜서 말을 하네요. 대중들 앞이라고. 나는 어떻게 말하죠? 됐고 넘어갑시다. 진중권이 내가 황 대표에게 밀려나가지 말고 종로에 나가려면 보수 재건이 씨앗이 되겠다는 자세로 나가야 하는데 등 뛰밀려서 나갔고 김종인 씨를 부른 것도 너무 늦었다. 김 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야 하는데 마지막 선거운동 수준의 일밖에 못했고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나마 공천도 뒤였고 문제되는 의원들 민경욱, 차명지 이런 것들을 안 자르니 계속 사고만 치다가 실패했다. 참패했다.
통합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공화주 이념을 권하고 싶다. 정치는 공적 상황이라는 인식과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제는 진보표, 보수표 정책은 없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흑묘냐 백묘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고 말았다. 얘는 뭐 내 유튜브를 봤냐? 제가 말씀드리죠.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보수를 갖다가 우파를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이제. 보수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치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유시장 경쟁을 유지하되 보수는 중도까지 끌어들여야 되고 진보 개혁주의자까지 우리가 끌어들여야 이길 수 있다 하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경제 정치 문제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누가 추진했냐? YS 김영삼 정권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지금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퍼주지는 말자. 우리는 퍼주지 마는데 그래도 남북 대화는 우리도 해야 된다. 결국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권력은 3, 40대, 20대로 넘겨줄 생각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젊은 세대에 많은 권한과 권력을 주면서 지금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얘가 내 유튜브를 봤어. 고고TV. 항상 제가 그러죠. 3035에 넘어줘라. 보수는 좋은 경험을 따라오는 2030, 40한테 넘겨주고 60, 70은 은퇴해야 한다. 이제. 좋은 거 넘겨주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은퇴해주고 선거에 정치인의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한국 사회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겪고 정보화의 사회에 진입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주체가 교체된 것이다. 맞죠? 과거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기점이 40대였는데 이제는 50대로 올라갔고 이 50대가 몇 년 있으면 60대로 간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보수층에서 없어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고TV도 항상 신문과 잡지와 책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 20대들의 투표 현상이 60대 이상과 동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즘은 민주화 세력이 내세웠던 것이 위선으로 여기시는데 586들 말하는 거예요. 386이 권력을 장악하는 20년 걸렸으니 여러분이 이들과 계속해야 한다. 20대를 계속해야 키워야 한다. 3040을 키워야 한다. 근데 뭐 어떻게 우리 20년을 기다려? 진주가 20년 후까지 뭐 민주당이 집권하게 할 게 아니죠. 지금도 1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바뀌면 돼요. 통합당의 문제점은 주전장을 버린 것이다. 주로 싸우는 장소를 버린 것이다. 내줘 버린 것이다. 누구한테 내줬냐? 극단적 사기 꼴통 돈벌이 우파 유튜버한테 내줘서 업무를 펼치고 그리고 현재 미래통합당 내가 동영상 찍었어요. 요거 전에 버리자니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극우 꼴통 유튜버는 똑같은 문제를 민주당도 겪고 있었다. 현재 겪고 있죠. 문바들. 극단적 유튜버 선동 세력은 자기 동력이 있어서 당의 통제가 안 된다. 그나마 민주당은 적절하게 자르고 주변화에 성공했는데 그게 열린민주당이었고 여기 통합당은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정당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가 무너지는 사이 386이었던 이들이 586이 돼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고 2000년대 들어와서 토목경제가 아닌 벤처 정보 IT 기술이 주력 산업이 되었는데도 보수 세력들은 정통 토목 세력과만 교감한 결과다. 즉 산업화 세력만 민주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세력만 교감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50대 60대는 민주화 세력이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통합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찍어서 민주당을 보수화 시켜버렸다. 우리가 바뀌어야지만이 5060이 대선 때 우리를 찍는다. 예전에는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로 틀리더라. 황교안이가 김세연을 쫓아내고 사기 돈벌레 쓰레기 방송들이 김세연을 갖다가 쫓아내고 김세연을 갖다가 이짐에 시켜서 그렇다. 제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싱크탱크가 있고 사회 과학적 인식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막말만 있었다. 집권 세력은 인터넷 강국과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데 이쪽은 태극기다. 이러니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권력을 못 준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가 민감해졌는데 통합당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 사회과학 윤리의식의 현대성을 극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노세한 보수층이 박정희 시대의 산업전사, 반공과 같은 정체성에만 집착한 사이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새 세력을 보수로 만드는 대안 서사를 내놓지 못했고 이들의 마음이 결국은 경쟁하는 전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뺏겼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고고TV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유의 영웅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게 산업화도 있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반대할 상을 띄운 민주화 세력을 키운 능력도 공과도 박정희 거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인 50대 60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꼴통 사기 우파 친박 진박을 상대로 한 돈벌이 유튜버들이 산업화만 강조했다. 산업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민주화 세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생각 물리치고 꼴통 수국고파 토목을 강조한 산업화만 강조했던 그 세력을 끌고 가려다가 참패했다 하고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아는 정보 하나도 없고 신문 보고 나서 나는 비판하는 것이다. 원칙에 입각했고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했다. 저만이 아니라도 누군가 비판하는 게 세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진중권이 한 말이에요. 저도 항상 팩트와 중앙 언론지 지방 언론에도 나온 걸 방송하죠. 저는 진중권이 똑같네 뭐. 아는 정보도 하나도 없고 신문 보고 나서 나는 비판하는 것이고 원칙에 입각했고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했다. 나만이 아니라도 누군가 비판한 게 세게 들어갈 수가 있다. 고고TV가 하고 있다 이놈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판 자체도 산업사회적이다. 상대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저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후진 놈으로 후지게 만들어야 한다. 참 말 잘해 진중권이. 욕하는 게 아니라 저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통합당의 혐오, 기표의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정의의 문제도 들고 나오는데 정의의 문제는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진중권이 똑같은 말을 하죠. 흥묘백묘. 보수가 살려면 보수가 개혁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잃었던 50대 60대의 산업민주화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고 진보층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다. 3년 동안 아스팔트 나가서 사기 유튜버들이 아무리 지랄을 했어도 아스팔트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유튜버, 돈벌이 방송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지랄을 했어도 오히려 참패를 당했다. 최고의 문제가 걔네들이에요, 솔직히. 걔네들한테 극도로 혐오가 느껴서 일반 국민은 돈벌이 유튜버, 사기 우파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를 50대, 60대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20대는 오히려 남자들은 우리 60대 이상과 보수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러려면 흥묘백묘론 쥐만 잡으면 돼. 우리는 보수의 정체성을 의지하고 우리가 개혁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 끌어들이고 20대 끌어들이면 우리가 이기면 돼. 진보까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죠? 얘네 두 가지 아킬레스건. 하나는 경제 대실패. 아무리 지금 세계가 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건 더 실패했으니까 경제 대실패. 두 번은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정의적인 문제, 비정의, 부도덕, 비양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게 지금 얘가 말하는 게 그 진중권이 말하는 공화주의라는 게 잘 살자, 잘 사자는 그런 공화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진중권이 말하는 저도 말하는 공화라는 것은 정의를 가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비도덕, 비양심, 부도덕, 비합리, 비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아킬레스건 이거는 항상 나온다고. 그걸 공격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